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를 1년 반가량 남겨놓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거는 몰라도 국가 균형 발전은 좀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이런 내용의 대정부 질의를 냈습니다. 이제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기고요. 제2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같은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농해수기위원회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가 균형 발전이 지역 발전으로 바뀌고 가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들이 잠시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균형 발전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광주 남해 혁신도시 성과는 이전 공공기관 16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제일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혁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1순위가 한전이었거든요. 한전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게 가장 큰 성과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혁신도시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는 송정역이 좀 많이 활성화되었고, 상무 쪽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이 활성화된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남구 쪽의 교육 부분들에 있어서도 혁신도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남구로 보내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전남도 같은 경우도 뭐 세수가 증가한다든가, 인구수가 증가한다든가, 또 혁신도시로 인해서 한전 유치됨으로 인해서 한전공대를 추가로 이전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였다. 16개 기관이나 왔고 한전도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때는 광주와 전남이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차근차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이전할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되고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우선 이제 지난 1차 그러니까 2005년에 추진했던 1차 혁신 도시에 이제 이전한 기관이 153개입니다. 이번에 대상 기관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던 기관의 수가 122개 기관이니까 뭐 상당히 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현재는 국가균형발전법상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이제 대상 기관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말하자면 건의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의하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2005년도에 이제 제가 직접 실무자로서 전남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이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기관 유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면 우선 이제 이전 원칙이 그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인 또 어떤 여건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전 원칙으로 확정을 하고 또 혁신도시 간에 이제 인원이나 기관의 수를 좀 균형 있게 비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 하에 실제로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구체화되려면 뭐 다소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을 어쨌든 국정의 주요한 철학으로 내걸었고 또 이걸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면 저는 임기 중에 적어도 기관 정도는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2개 기관이 일단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기관을 광주나 전남으로 유치하는 게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겠느냐, 소위 알짜 기관이 어디냐,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 의원께서는 광주 출신이시고 이 의원께서는 전남 출신이신데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국가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이시니까 이 지역에 어떤 기관이 왔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뭐 조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먼저 예. 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부문이나 기관을 유치할 거냐. 그 가장 큰 원칙은 기존의 빛가람 혁신도시에 4개 클러스터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4개 클러스터 분야를 확장할 것이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할 거냐인데 제 개인적 견해는 현재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클러스터를 확장시키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에너지 기관으로서는 에너지기술평가원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유치될 필요가 있고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 광주 미래전략산업으로 선정된 AI 산업과 맞추어서 데이터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광주의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연구원, 디자인진흥원, 공예디자인진흥원 이런 기관의 유치가 굉장히 지역 발전에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4대 특성 기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네. 그러시군요. 아까 우리 이계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정 원칙들 중에 하나가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과 추진체계 재정비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그 지역에 무슨 경제, 무슨 산업이 중심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검토해서 간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문화수도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산업들,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의 에너지,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에너지 관련된 산업벨트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광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전남의 경우는 뭐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글로벌 서해안 시대, 섬해안 관광지가 있고, 뭐 친환경 농축업 있고, 뭐 관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농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간에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광주와 전남이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약 40개 기관들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광주는 올해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약 35개 기관을 유치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지자체에서 요구한, 유치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면 많이 겹칩니다.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거의 다 겹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쪽 관련된 부분들도 전남에서도 유치하겠다, 광주에서도 유치하겠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광주에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남에서도 유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서로 간에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년 이제 1차 혁신도시 당시에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한전을 유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 혁신도시를 추진했던 광주 전남이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 전략 사례로 지금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주와 전남이 제 생각으로는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제2차 공동혁신도시를 또 구성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겠지만, 기관을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어디가 됐든 간에, 광주가 됐든 전남이 됐든, 가급적이면 양 시도가 다시 제2의 빛가람 혁신도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시도민들이 의지를 좀 합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이제 우리 조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유치하겠다는 기관들이 대부분이 광주와 전남이 겹칩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도 마찬가지, 전남도 마찬가지, 그 대상 기관을 선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기관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문화예술기관, 또 에너지 관련 기관, 또
농업 개발 관련 기관, 이런 기관들이 ICT 기관, 이런 기관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겹치는 기관을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민들이 정말 양시도에 광주와 전남에 반드시 공동혁신 도시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강한 좀 압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양시도가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 그렇게 해서 1차 때 성공한 것처럼 2차 때도 가장 성공하는 혁신도시를 만들자, 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을 보면 아까 이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 혁신도시, 즉 광주 전남의 공동 혁신도시로 나주가 지정이 되어서 한전도 유치하고 농어촌공사도 유치하고 여러 기관들을 유치한 쾌거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10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존재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가 나주 혁신도시다. 즉, 광전도 공동 혁신도시다라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그에 대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초에 공동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발전기금도 만들고 이 발전기금을 모태로 해서 발전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지역 내에, 즉, 이전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그 나주 쪽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구례라든가 광주라든가 주변 지역들도 함께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내자라고 했던 게 발전기금이고, 그 다음에 발전재단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따라 또 혁신센터도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에 광주 전남에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발전재단을 목표로 해서 만들려고 했으면 발전기금을 냈어야 됩니다. 이 발전기금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되어 있는 기관들에서 낸 세금으로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전남과 나주에서는 계속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 보니 이게 서로 간에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은 아까 이계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2차도 공동으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져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1차 때 그런 아픔들,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전남 쪽에 또 혁신도시, 제2의 혁신도시 만들어서 그래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그 부분 아쉽습니다. 발전기금은 사실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조성하고 또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주시 입장에서 이제 상당한 정도의 또 행정 부담을 했죠. 재정 부담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발전기금을 적립해 나갈 만한 그런 여력을 못 가진 거죠. 지금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당초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은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의 또 지역과 지역 간의 약속이고 함께 하기로 이제 공유를 했던 상황에서 그건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않더라도 저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이 발전기금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공동혁신도시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많은 토론과 또 점검이 필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이 46개 또 광주가 30 몇 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22개 기관을 현재 가지고 나눠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지금 기관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양시도가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전략을 지금부터 찬찬히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발전기금의 문제가 실은 금액이 별로 되지 않거든요. 되지 않고 전남도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고 나주시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실은 나주 관계자와 전남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2차 공공기관
공공이 추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이렇게 유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 쪽에서 광주시 쪽에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이건 금액이 작은 부분이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광주 쪽 사람들 만나보면 광주 쪽 사람들조차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계호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광주 전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삶 속에서 유치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혁신도시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방법들에 있어서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들로 가면은 너무 이렇게 서로 불신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8월 18일 전남도청 주최 토론회, 그다음에 9월 10일 광주 주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토론회, 거기에서도 핵심 주제가 통합해서 유치할 거냐, 분리해서 유치할 거냐. 우리 혁신도시의 특성이죠. 공동으로 유치함으로써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그동안 이제 불협화음, 갈등, 그리고 광주의 소외,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빛가람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 서남권 성장 거점 도시로서 혁신도시에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광주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그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빛가람으로 통합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토론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빛가람으로 통합시켜주면 가장 좋지만 그게 만약에 그 성사되지 못할지라도 이 공동혁신도시로서의 틀은 유지해 나가자. 그 대신 전남 몫은 빛가람 혁신지구에, 광주 몫은 이 뭐 대천지구나 또는 광주역 지구에 이렇게 해서 공동혁신도시 틀은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데까지 의견이 좀 나눠졌습니다. 공공기관을 가져오면 그 장소들은 광주에도 몇 군데 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먼저 공동 광주와 전남이 가바넌스 체제를 갖춰서 그 상호 조정해 가지고 공동 유치 목표를 세우고 내부 조정 과정을 거쳐서 공동 유치 목표를 세우고 그걸 가지고 한 목소리로 유치 경쟁을 한 다음에 이 지역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지금 그러지 않고 지역별로 배분을 하자라는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안으로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공동혁신도시 이 조성의 어떤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금 우리 이제 조인상 교수님께서 공동혁신도시 전남 몫은 뭐 공동혁신도시에 그리고 뭐 광주 몫은 광주의 어디 다른 곳 뭐 이렇게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남 몫을 공동혁신도시에다 두게 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남 내 다른 기관하고 다른 지역하고 또 경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기 있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하게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지난 10일 생각합니다.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그 2합주에 있었던 토론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현재 있는 혁신도시, 즉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그 혁신도시 내의 땅은 대부분 다 분양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던 간에 땅 주인들이 따로 있고 그 땅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공공기관 이전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유치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대안으로 우리 옆에 조진상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1 혁신도시 3 혁신지구 지정 해가지고 1 혁신도시는 지금 현재 광주 전남에 있는 혁신도시의 혁신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광주와 전남이 똑같이 에너지밸리를 벨트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대천
또 대천이 빅그린 산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에너지 관련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맞물려서 도시재생, 즉 도심의 공동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심 공동화 이루어진 지역, 즉 예를 들면 광지역 부지라든가 그런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시켜서 조금이나마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는 문제,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1 혁신도시, 3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로 대안을 내셨는데 그 대안이 가장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이 광주 전남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토론회에서 4가지 안, 통합안, 그다음에 완전히 따로따로 안, 그리고 1혁신도시 2지구안, 그다음에 1혁신도시 3지구안 4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료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조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거기 빛가람 혁신도시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LH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하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새로 오는 기관들은 이제 큰 기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중소 기관들이어서 그 스스로 사옥을 짓지 못하는 그런 기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현재 상가가 8,000개가 있는데 6,000개가 비어 있습니다. 무려 75%가 수년째 빈 채로 있는데 지금 그 건물주들은 공짜로라도 써라, 관리비만 내고 공짜로도 써라 하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착한 임대료, 반값 임대료를 통해서 지자체가 특별한 그 계약을 맺어서 이 임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현재 전혀 개발되지 않은 클러스터 용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한정공대 유치 때문에 부영 골프장의 절반을 기부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영에서는 4,000세대, 5,000세대를 지으려고 이제 계획 중인데 그것을 주택 부지로 쓰면 되기 때문에 현재의 혁신도시만으로도 이 추가 공공기관 유치는 가능하고요. 꼭 필요하면 공공기관이 들어설 작은 부지만 확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의 확장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빈 점포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 착한 임대료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고, 이거는 공공기관을 이전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가에 대해서 그 논할 것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두 분이 좀 다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용도 변경을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건데, 당초에 2004년도부터 혁신도시를 만들 때 LH에서 분양을 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땅값이 계속 올랐어요. 근데 그 땅 주인들이 그걸 개발하지 않고 그냥 빈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인데 다시 그 땅을 재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의님께서는 광주로도 좀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광주에도 보면 굉장히 이 정책 수단에 의한 발전의 어떤 그 계기를 찾아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방금 조호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역 지구 얼마나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제 거기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지역들도 함께 고려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충분히. 그렇지만 큰 덩치와 큰 흐름은 양 시도가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시도가 함께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 공공기관 이전하고 꼭 연관이 있는지 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이용섭 시장께서 광주정합 통합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갑자기 이게 지금 주제가 지역의 의제가 됐는데, 이 문제로 오늘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또 하나의 주제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각각 오늘 세 분 출연자들 의견만 좀 듣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이제 전남도에 네. 국장 또 기조실장 또 부지사를 하고 있을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역이나 뭐 이 과정들 잘 알고 통합론의가? 있습니다. 예, 통합론의 때. 예. 과거에 95년도 그러니까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직전 그리고 2001년 그때는 전남 나지 현재 지금 남학 신청사를 설계하기 직전입니다. 그 공사 착공을 하기 직전에 함께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자는 그 움직임이 있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광주시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참으로 아쉽고 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미 전남도청이 새로운 곳에 둥지를 틀었고 또 그곳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를 들어 통합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남도 입장에서는 광주시는 뭐 통합은 하자고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나 전남도 입장에서는 여러 지역의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또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그런 토론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미 남학 신도시에 대한 이 말하자면 대안이 반드시 구축이 되어야 그러한 과제가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과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뭐 한 뿌리로서 함께 발전하고 뭐 혁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함께 개발이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시도민들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전남도가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도가 통합하게 되면 일단 이 광역 자치단체의 관청을 어디다 두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군요. 우선 당장에 지금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과제들이 있습니다. 상생 과제들 아시는 것처럼 뭐 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 그리고 또 공공기관 이전도 방금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양 시도가 한 덩어리라는 그런 상생을 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좀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합주의 저하랑 같이 주최했던 토론에서 갑자기 이종섭 시장께서 행정통합을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통합은 뭐 시도민의 이익이 어떻게 어디가 있는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통합하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에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분리해서 가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민들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도민들이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고요. 물론 행정통합을 하면 기대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규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에도 약간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다고 해서 군공항을 안 받았던 무안이라든가 어디 뭐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군공항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혁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통합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충분한 사전 검토라든가 통합이 좋은지 나쁜지 이게 단점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또 각계 의견들을 좀 수렴하지도 않고 했던 부분들 갑자기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논의 그다음에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뭐 의견 수렴의 절차를 한다든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광주시 의회에서마저도 이게 이종섭 시장께서 제안한 이 내용이 뭐 의회와 논의가 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1995년도에 또 2001년도에 두 번이나 통합을 추진했던 그런 잘못된 전철을 또 밟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광주 전남 통합은 굉장히 큰 틀 속에서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앞으로 이제 국토는 중부권과 남부권, 그래서 중부권은 파란색, 이 남부권은 빨강색으로 완전히 대별될 상태고요. 옛날에는 뭐 영호남 갈등, 수도권과 이 부산 그쪽만 발달하고 나머지는 백두대간 쪽은 낙후됐다 이렇게 분류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과 저기 남부권 이렇게 이제 차별이 심해질 거고 저희 그 남부 지역이 대부분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고 이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혁신도시인 나주마저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작년 처음으로 전라남도 전체가 인구 소멸 위험 도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공멸하는 입장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부 경쟁만 하고 내부 갈등만 이렇게 안고 있을 거냐,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메가시티 이 구성을 목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세종시, 대전시도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지난달에 제가 거기 지방분권협의회 차원에서 저기 안동, 거기 경북도청에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 굉장히 큰 화두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 있고, 거기 연구원에서 한 20몇 명 연구진이 각 분야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도 볼 때 광주 전남의 통합이 갑자기 이용섭 시장이 화두를 던진 거지만 그걸 계기로 우리가 진지한 논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온 토론자분들도 좀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 문제는 하여튼 이 정도 하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따로 이 토론 주제를 잡아서 토론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공공기관 이전에 또 하나 걸림돌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혁신도시에 계신 직원분들이 안 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나주 혁신도시가 성공적이다라고 오늘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또 밤이 되면 불 꺼진 혁신도시라는 얘기도 있고요.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토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라는 분이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2곳 여론조사 했더니 직원들 80%가 안 오겠다고 한다 이런 걸 발표했단 말이죠. 이분들 네,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네. 혁신도시 특위에서 한 10년 활동을 했거든요. 네. 시즌 1에서도 지방에 내려가는 걸 찬성하는 공공기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해서 망설이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에서는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개발됐거나 개발되려고 하는 지역 또는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을 통해서 이주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주환경이 구축된 곳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빛가람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아주 넓은 공원, 체계적인 신도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주환경 그런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거기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만족도, 빛가람 혁신도시를 예로 들면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평가를 했었죠. 이 혁신도시 성과평가에서 이 10개 혁신도시 이 직원의 가족 만족도를 비교했더니 평균이 46.5%인데 빛가람은 44.4%로 평균보다 낮아요. 부산은 68.8%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혁신도시의 경우 잘 만들어 놓은 신도시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만족도가 낮으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SRF 문제라든지 전국 유일한 대형 소각장 문제가 있죠. 여전히 심각한 악취 문제, 그리고 문화복지시설 부족, 그 다음에 전국 꼴찌의 인구목표 달성률, 그 다음에 전국 유일의 복합혁신센터 미착공 도시, 그 다음에 상가 공실률 아까 말씀드린 75%, 공실률 75%. 가지고 작년 한 해 혁신도시에서 이사 나간 사람이 무려 6천 명씩이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존의 혁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시즌2의 공공기관 유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마쳐가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이계호 의원께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최다선이시고 예. 혁신도시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도 책임지고 나가셔야 할 텐데 다짐 말씀 한 1분 정도만 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사례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프랑스는 연구소를 다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을 다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을 옮겼습니다. 이처럼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시사점이 바로 강력한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지속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시즌2가 이어져서 이러한 국가 균형 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내일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이 지역의 기대가 큰데요.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광주와 전남이 각각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광주 전남 책임자들이 이 목소리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